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오늘은 좀 특별하게 기업이 아니라 산업에 대해서 분석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 분석해드릴 산업은 국가는 중국의 전기차, 소재 산업입니다. 이에 대해서 좀 분석해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중국의 대표적인 리튬 기업이죠. 강봉 리튬에 대해서 얼마 전에 분석해드렸어요. 대략 한 2주 전쯤에, 2주 전쯤에 분석해드린 것 같은데, 그때 주가가 37달러였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투자하겠습니까? 리튬 광산주, 코로나보다 낮은 주가, 성장은 계속된다. 강봉 리튬 이렇게 분석해드렸고, 그 이후에 주가는 대략 한 10%, 한 8%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이거는 누가 뭐래도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단 중국의 대표적인 배터리 소재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 전부 다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천사 첨단 신소재 상한가 갔고요. 그리고 푸타이라의 신에너지 역시나 상한가에 안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신신소재 역시나 상한가에 안착했어요. 그럼 이 대표적인 세 가지 기업이 동시다발적으로 하루 만에 상한가에 안착한 적이 언제였느냐? 제가 대략 중국 전기차 배터리 혹은 배터리 산업에 좀 관심을 가진 지가 이제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2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2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을 꾸준히 보면서 이제 여기에 대한 노이즈, 특히 이제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특히나 소재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할 때 이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 혹은 유럽의 전기차 소재 기업들, 일본의 전기차 소재 기업들은 죽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들이 오늘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일단 저는 한국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 혹은 관련된 소재 핵심 기업들을 좀 좋게 보고 있는 것으로 맞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역시나 LFP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소재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을 위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전기차 기업들 혹은 전기차 시장을 둘러싼 노이즈가 상당히 많죠. 테슬라조차도 올해 200만 대 이상을 판매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노이즈가 깨고 있는데, 저는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최악의 상황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사실상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우리 멤버분들 텔레그램 분석방에서 꾸준하게 분석해드리고 있다시피 일단 유동성이 계속적으로 풀리는 장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건 공개 영상에서도 꾸준하게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유동성이 계속적으로 풀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 대표 채널에 올려져 있는 그런 영상 같은 경우도 미국 정부와 파월이 증시 급등을 천명하였습니다라고 대놓고 말씀드렸어요. 제 대표 영상 중에 하나죠. 제가 이제 제 영상에 들어오면 이제 채널에 들어오면 이 영상을 제가 처음으로 띄워드리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와 4개월 전부터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미국 정부와 파월이 증시 급등을 천명하였습니다. 이때부터 미국의 현 정부와 그리고 연준 같은 경우는 이 경기라던가 혹은 자산시장을 띄우기 위해서 작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연준의 긴축은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긴축이 완화되거나 긴축이 끝나거나 둘 중에 하나인 상태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긴축을 하고 있다가 긴축이 완화된다면 다르게 말하면 양적 완화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풀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에 있던 돈들을 빨아들이는 청소기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시장이 받아들일 때에는 돈이 풀리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이야 미국 증시, 그리고 신興증시, 선진국 증시, 그리고 코인 시장으로 이제 가고 있지만, 이제는 저는 중국 시장이던가 혹은 지금까지 소외되어 있었던 핵심 신흥국들의 증시 역시나 꽤나 지켜볼만 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도 그럴 것이 현재로서는 사실 이 가장 대두가 되고 있는 것들이 배터리 시장에서는 LFP란 말이에요. 전고체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은 대략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부터는 기대감으로 오를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산업면에서 실질적인 현장에서는 결국 LFP가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내몰리고 있는 것이고, 그 와중에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가 되면서 그 배터리가 다시 한번 더 타결을 할 만한 시장이 ESS란 말입니다. 이 ESS 저장 시스템을 통해서 배터리를 밀어내야 되는데, 거기서 쓰이는 배터리가 대한민국이 밀고 있는 삼원계 배터리가 아니라 중국이 밀고 있는 LFP 배터리라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이거 분석방에서 제 텔레그램 분석방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자 보시면 이렇게 제가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3월이고요. 3월 3일에 분석해드린 글입니다. 기사가 태세전환, 미의 K배터리 난감, LFP 사업화도 화세월. 그러니까 미국이 3원계가 아니라 LFP를 도입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기사는요.
자, 기사의 핵심 내용입니다. 중국과의 경쟁도 힘겹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원가 절감을 위해 가격이 저렴한 LFP 배터리를 사용량을 늘리고 있는데 국내 업체들은 아직 전기차용 LFP 배터리를 양산하지 못했다. 고성능 제품인 니켈, 코발트, 망간 등 3원 개 배터리가 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하고 LFP 배터리를 등한시켰던 탓이다. LFP 배터리는 주로 에너지 저장 장치 ESS에 활용될 계획이었다. NCM 배터리보다 수명이 긴 LFP 배터리는 장기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ESS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참고로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같은 경우는 대규모 부지에 대규모로 깔려야 되는 그런 전략 계통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첫 번째 우선순위고요. 여기서 불나면 끝장나는 겁니다. 여기서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불이라도 나는 경우에는 자산 손실이 어마어마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주변에 전력 시스템에도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따라서 안정성이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무거워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 자리에서만 쓰기 때문에. 다만 효율성, 효과성에 뛰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충전 속도라던가 혹은 충전했을 때 그런 많은 에너지를 저장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안정성과 그리고 효과성 면을 봤을 때는 그리고 가격도 물론 중요하고요. 대규모로 깔려야 되기 때문에 적은 비용이 필수적이고요. 따라서 이 세 가지가 LFP에 굉장히 적합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LFP의 배터리가 ESS 시장에 개화가 되면서 LFP 배터리도 같이 개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었고, 그때 당시만은 해도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의 배터리 기업들, 특히 소재 기업들의 주가 하락이 너무나도 컸었기 때문에 저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주 전쯤에 일단 리튬 기업들을 먼저 분석해드렸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소재 기업들을 좀 분석을 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중국산 LFP 배터리의 경쟁력에 대해선 꾸준히 말씀드렸었죠. 갖가지 노이즈가 끼면서 철저하게 소외당했습니다. 으나 시장에 서서히 진실을 깨닫고 있는 듯합니다. 중국 전기차 및 배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각국 정부의 보조금을 뛰어넘는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몇몇 핵심 기업들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좀 해드렸었고, 이제 그 중에 이제 몇 개가 중국 기업들도 포함이고요. 한국 기업들도 당연히 이제 포함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본격적으로 이제 분석해드리기 앞서서 제가 좀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가, 오늘도 이제 수익 인증이 좀 왔습니다. 오늘도 수익 인증이 왔는데 일단 비트코인 탐버거 찍었어요. 네. 비트코인 962.85% 수익 인증 왔습니다. 탐버거 이상 찍었죠. 대략 한 11배 정도의 수익을 이제 거두고 계실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3월 11일 오늘 이제 수익 인증이 왔고요. 안녕하세요 필승님, 진정 갓승이십니다. 템버거 돌파했습니다. 11년차 연봉 수익인데 필승님 따라 쭉 들고 가려니 후덜덜합니다. 필승님 아니었음 연봉만 먹고 빠졌을 거예요. 제 인생이 바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11배 정도 수익을 내면서 11년치 연봉을 벌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수익은 끝까지 들고 가면서 끝까지 뼈를 발라먹을 정도 들고 가면서 극대화시키는 투자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금도 비트코인 물량 역시나 가져가고 있어요. 물량은 전혀 줄이고 있지 않습니다. 보시면 수익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도 추세가 꺾이지 않는 한 끝까지 들고 갈 생각입니다.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나이스입니다. 정말 인생을 바꾸고 계시는군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참고로 비트코인은 일부 매도, 추가 매수까지 진행하면서 비중도 상당히 큽니다. 비중도 굉장히 커요. 이런 식으로 수익 인증 962% 해주셨고, 이제 어제도 다른 분의 수익 인증 해주셨죠. 어제는 이제 411%의 수익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보시면 3월 10일이죠. 411% 수익 인증합니다. 필승님 따라 2번 매수하느라 비중도 큰데 대박 터졌습니다. 제 은인이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제 은인이십니다라고 말씀까지 해주셨네요.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부터 제 멤버가 되신 지 꽤나 오래되셨고, 사실 제가 이제 좀 많이 좀 감사하는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수익 인증도 꾸준히 해주시고 계셔서 이제 제가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홍보도 해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먹을 거 그런 쓸 것들을 계속 보내주세요. 네, 틈만 날 때마다 보내주고 계시기 때문에 역시나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네, 아빠처럼 느낄 정도로 굉장히 좀 고마운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나 계속적으로 정진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분석을 좀 해드릴 텐데, 일단 제가 이제 분석을 해드린 글들 보여드릴게요. 그 중에 일부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예상대로 중국산 배터리가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중국산 배터리를 향한 빗장이 풀리는 해이기에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는 원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수시장에서만 놀면 중국산 배터리가 세계에 풀리면서 여러 위기와
기회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천사첨단 신소재 등 몇몇 핵심 기업들 매일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ESS 기업들도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용이 크게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산 배터리, 유럽산 배터리, 일본산 배터리가 아니라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비용 면에서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IRA 지원금을 주더라도 그냥 지원금 안 받고 중국산 배터리를 쓰는 것이 훨씬 더 비용적인 면에서 유리하다라는 그런 결과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 정도로 가격 경쟁력은 이제는 상대가 안 되는 수준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알리라던가 테무만 봐도 알 수 있죠. 대한민국 제품들과 그리고 참고로 대한민국도 제조업의 초강국이죠. 초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공산품에 비해서는 가격 경쟁력이 역시나 힘들다는 것들이 이미 우리 소비자들도 다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이런 것들로 말이죠. 자, 투자자로서 놓쳐서는 안 되는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상풍력에 이어 ESS 시장이 급속도로 커질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2035년까지 시장 규모가 40배가량 커질 것이라는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ESS 시장도 2035년까지 40배가량 커질 것이라는 연구 자료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따라서 ESS를 장악하는 배터리, ESS를 장악하는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성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ESS에 주로 쓰이는 LFP 배터리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기에 성장의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수소와 더불어 에너지 저장의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잠재력이 어마어마한 만큼 꾸준히 살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50%를 가지고 있고 배터리 원료의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이기에 주목할 점은 특허로 자국에만 묶여있던 중국산 LFP 배터리가 내년부터 전 세계에 수출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본게임이라는 의미이며 파급력이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배터리 시장의 잠재력은 두말해봐야 이만 아플 정도죠. 투자자로서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참고로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도 이 글에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분석해드린 글이 아닙니다. 이미 꽤나 오랜 전에 분석해드린 글도 많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IRA 혜택을 받아도 중국산 LFP 배터리보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니 경쟁하기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산 배터리 수출의 원년입니다. 지금이야 선진국들 위주로 배터리 산업이 형성되고 있지만 신흥국들의 시장 개방도 시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 같은 경우도 전기 오토바이 쪽이라던가 전기 전동차 이쪽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기회가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주목해야 할 시기가 슬슬 다가오고 있는 듯합니다. 몇몇 핵심 기업들 매일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랩이라던가 이런 기업들도 그랩은 동남아의 우버 같은 기업이죠. 이들 기업들도 중국산 배터리가 장착된 그런 전기차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참고로 창신소재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창신신소재, 천사첨단 신소재, 푸타이라의 신에너지 이런 소재 기업들의 주가락이 얼마나 컸느냐. 지금 보시면 2020년도 3월달 코로나 때 시장 가격만큼 지금 하락해 있는 상태예요. 오늘 상한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코로나 당시에 시가총액이 현재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상황입니다. 푸타이라이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이거는 말 다 했죠. 코로나 때보다 더 하락했어요. 코로나 때 3월달 저점이 대략 한 58달러 정도, 58.95달러였는데 현재는 19달러죠.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주가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자세한 내용까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가락 폭이 굉장히 컸었다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질 것이고 여기서 만약에 과거와 같은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적 성장만큼의 그런 주가 성장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ESS는 LFP 배터리가 주로 쓰이기에 ESS는 LFP 배터리가 주로 쓰인다고 이미 먼저부터 말씀드리고 있었죠. 중국산 배터리가 강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중국산 배터리 기업들도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도 뛰어들고 있지만 원자재 수급 및 가격 경쟁력에서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미국 진영의 규제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이야 미국 진영 위주로만 시장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플루언스 등 몇몇 기업들 외에는 주목받지 못하고 있지만 추후에 글로벌 시장이 형성될 경우
큰 기회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심엔 중국산 LFP 배터리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은 올해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였습니다. 혹시 오해하실까 말씀드립니다.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저는 중국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불과 20에서 25년 전 누구나 대중의식에 휩쓸려 일본을 가장 싫어한다고 말할 때 저는 단연코 중국을 가장 싫어한다고 껄끄럽다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개인적인 감정은 변함없습니다. 허나 투자는 달라야죠. 애초에 이성과는 거리가 먼 인간이지만 감정을 최대한 배제해야만 합니다. 무엇이 핵심인지, 어떤 기업이 그 핵심에 가장 잘 부합하는지 파악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제시 리버모어의 제1원칙, 때를 기다리는 것이 비결이다. 단지 그뿐입니다. 기회가 곧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가 지금 이제 막 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부터 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거래량과 이 정도의 주가 추세, 산업에 대한 폭발적인 그런 상승세는 웬만해서는 발생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이 정도의 그런 시그널들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도 뭐 거의 역대급의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터지고 있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산업 전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상한가에 안착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테슬라도 뭐 LFP 배터리를 이제 도입한 지 꽤나 됐죠.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LFP를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한 지가 꽤 됐다는 것입니다. 중국 전기차의 약진이 진행되는 와중에 압도적 플레이어 테슬라는 LFP 배터리의 중요성을 연신 강조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경쟁을 제1우선순위로 삼은 만큼 전기차 시장에서의 가격 우위는 그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고 3원계 배터리는 LFP 배터리를 가격으로 이길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이제 막 해외에 풀리고 있다는 점, 수소와 함께 향후 수천 배가 커질 ESS 산업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조금씩 중국 LFP 배터리에 관련된 기업들이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것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금 주목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플루언스 에너지 투자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그 당시에 투자 중이었다는 것이지 지금은 투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포드에 이어 테슬라가 CATL과 협력하면서 미국의 공장을 지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현대차도 CATL과 이제 협력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이유야 뭐 뻔하죠. 미국 정부로부터 IRA 보조금을 받는 것보다 그냥 중국산 제품 쓰는 게 경제적인 이익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압도적인 수직 계열을 통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저렴한 가격에 배터리를 공급하니 완성차 입장에선 무시하기 힘든 유혹이 될 것입니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에도 미국의 보조금은 한시적이고 중국의 가격 경쟁력은 반영구적이라는 것도 한몫했을 것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분석을 꾸준히 해드렸고 그 중에 일부만 좀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산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도 이제는 서서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제 2주 전쯤에는 강복 리튬을 말씀드렸었고 이번에는 소재 기업들을 좀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비트코인도 해외 주식도 국내 주식도 전부 다 굉장히 좋은 그런 수익을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사실 제가 알트코인 하나 이제 매수를 좀 걸어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어제 정말 간발의 차이로 매수가 안 됐습니다. 어제 제가 무료방에도 말씀드린 내용이죠. 이제 간발의 차이로 매수가 안 돼서 지금 현재 돌파가 되면은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따라서 제가 비트코인만 현재 투자하고 있는데 이제 핵심 알트코인 이더리움 외에 사업들을 가장 잘 굴려나가고 있는 실질적인 수혜를 잇고 있는 핵심 알트코인도 매수를 보고 있습니다. 제 페이스북 멤버로 가입하실 분들은 제가 댓글을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링크 클릭하셔서 가입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 아이디 옆에 가입 버튼 클릭하셔서 가입하셔도 됩니다. 제 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자,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